코로나19가 발병한 지 8개월.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800만 명, 사망자 수는 9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대유행을 종식할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상 백신이 개발돼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되지만 주요국들이 규제를 풀고 예산을 아끼지 않는 탓에 그 개발 시간은 더욱 빨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백신입니다. 초미의 관심은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지의 여부. 그렇다 보니 전 세계가 앞다퉈 백신 개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의 후보 물질에서 긍정적인 효능이 발견된 것. 우리나라가 중국, 네덜란드,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영장류 감염 모델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증상과 전파의 특이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 백신 개발에도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백신 후보 물질이 영장류 모델을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체내의 바이러스를 줄이는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와 함께 연구한 이번 성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6마리의 건강한 붉은 털 원숭이, 이 가운데 3마리에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DNA 백신 후보 물질을 3차례 투여하고 나머지 3마리에는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6마리 모두에게 이번 바이러스의 원인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인위적으로 감염시켜 결과를 지켜보는 방법이었는데요. 백신 후보 물질 투여군에선 주요 감염 경로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조군에 비해 발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물질들, 후보 물질들이 도출된다면 저희들이 전임상과 관련돼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 물질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연구 역량을 가지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 기업은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정보 출연 연구기관은 그 효능을 실험에 밝힌 합동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 국내 코로나 백신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국내 백신은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은 2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과 해외에서 개발한 백신이 지금 국내에서 2개가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안에 아마 2-3개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진행 중 임상은 지금 1단계, 2단계가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인 1상, 2상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상 백신은 신약과 유사한 임상 단계를 거치는데요. 현재 국내에선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1상과 독성 기준 등 연구를 확대하는 임상 2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라는 답변. 삼상을 거쳐 허가를 받기까지 연내엔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나라 밖 상황은 어떨까?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현재 3상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백신은 모두 8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안엔 생산까지 내다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임상 3상에서 허가 그리고 생산까지 통상 10년 넘게 걸리던 과정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된다는 건데요. 속도전으로 인한
우려감도 적지 않습니다. 백신 개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기존의 그 안전성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였는데 지금은 일단 그 워낙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고 많은 사람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것들을 아주 짧게 정말 키만 되는 데이터만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들 뭐 안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영국의 한 제약사가 진행한 3상 과정 중 임상 참가자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임상은 곧바로 중단됐고 가장 주목받는 백신 후보 물질은 큰 논란을 남겼습니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백신,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는 사태를 키우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이 올가을 독감 예방접종을 강조하는 것도 그중 하나. 코로나 환자하고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겹쳐버리면 이 두 가지 질병이 다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증상이 상당히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자체도 상당히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한 코로나에 의한 그런 중증 환자와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도 합병증으로 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중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에 대비해 예년보다 무상 예방 주사를 확대 공급합니다. 혹시 아프나요? 괜찮습니다. 네. 자, 힘을 좀 빼고 드시고. 자, 힘 빼고 충돌을 드시고 들어갈 때만 살짝 따끔하세요. 지원하는 백신 역시 기존 3가 백신에서 바이러스 한 종을 더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으로 변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접종 2주 뒤부터 나타나는 것과 독감 유행 기간을 고려할 때 11월까지는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단 이제 독감은 이제 백신으로 예방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독감을 먼저 예방을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는 게 국가 전체적인 방역의 어떤 이제 전략을 위해서도 독감 백신이 꼭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백신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대략 올해 말에서 내년 초가 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일반인들 접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치료제에 쏠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치료제 개발이야말로 코로나19 백신 공백을 메우고 피해를 최소화할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대구 육산진흥센터에 모인 사람들, 헌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전에도 헌혈을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계를 통해서 또 저처럼 또 코로나에 걸려갖고 아프거나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제 확진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빨리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확진이 되셨을까요? 코로나 확진? 확진 판정 나온 건 2월 28일에 확진 판정 나왔고 완치는? 네, 완치는
3월 4일쯤에 완치되었습니다. 담담히 피를 뽑고 있는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완치자들입니다. 오전과 오후 각각 100명 정도씩 체열 중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완치 되신 분들 혈장 체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혈장 체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혈장 체열이라고 하면 이 기계가 다 혈장 체열하는 기계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혈장만 이제 채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헌혈이 혈액 성분의 전체를 헌혈하는 것이라면 이곳에선 성분 체열기라는 투수 장비를 이용해 필요한 성분을 요과해서 걸러낸 뒤 나머지 혈액과 성분은 다시 헌혈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는데요. 채집백에 옮겨진 노르스름한 빛깔의 이 액체, 체열을 통해 얻고자 한 성분, 혈장입니다. 혈액 안에는 적혈구, 혈장, 혈소판처럼 성분이 따로 이제 저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혈장이라고 하는 성분만 따로 채집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적혈구를 뺀 나머지 혈액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혈장은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세포 성분을 뺀 누런빛의 액체를 말합니다. 대부분 물로 이루어졌으나 알부민, 글로불린 같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목할 건 감염병에 걸렸다 회복된 완치 환자의 혈장엔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중화항체가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을 하면 우리 면역계에서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항체를 만드는 항체를 중화항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이기는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체를 말합니다. 이런 중화항체가 생겼을 때 그 혈장을 채취해서 그 같은 병에 걸려 있는 환자한테 주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아직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지 못한 상태일 때 그 회복한 환자의 면역 항체를 주입함으로써 환자가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는 거죠. 실제 국내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게 수혈하는 방식으로 혈장 치료를 시행 중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혈장 치료가 이루어진 건 현재까지 29명. 다만 완치자의 혈장을 환자의 몸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은 인체 내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 중인 게 혈장 치료제입니다. 혈장 채취해서 이렇게 넣는 거를 혈장 치료라고 하고 그러면 혈장 치료제하고는 좀 다른? 네, 다르죠. 우리가 기존에 지금 환자들한테서 몇몇 환자들한테서 시도했던 건 회복한 환자들에서 헌혈을 받아서 거기에 혈장을 주입하는 혈장 치료 방법이었고요. 혈장 치료제는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환자로부터 보다 농축된 중화항체를 포함하고 있는 혈장 제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알부민 제제 같이 만들어서 약으로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완치자 혈장 속에 포함된 중화항체 등을 농축, 제제화한 혈장 치료제는 오랜 기간 인체에 사용되어 온 면역 글로불린 제제이기 때문에 다른 신약보다 비교적 개발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선 GC60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혈장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녹십자에서 개발 중인 혈장 분해 치료제는
8월 20일 이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으며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약물 재창출 연구 외에도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중 임상 이상을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9월 초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진 혈장 치료제 임상 이상은 총 6개의 병원에서 시험 대상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해당 제약사는 연내 임상 시험을 마치고 국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무상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든 신약으로 개발되는 약들이 이제 어떻든 국내에도 외국에서 출시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확진자의 이제 혈액을 공여받아서 그 중에 이제 코로나에 잘 듣는 그런 항체를 농축한 그런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올해 내에 아마 사용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혈장 치료제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임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완치자의 혈장 공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치자분들 혈장 체열할 때 이 기계를 사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여자분들과 일반 헌혈자분들이 체열하게 되는 혈장 기계가 동일합니다. 이제 혈장 체열할 때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혈관이 가늘다든지 특별한 경우는 5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이 헌혈의 집에선 이달 7일부터 혈장 공여를 위한 체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완치자 혈장 체혈 기관은 전국을 통틀어 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달부터 더 많은 완치자가 참여할 수 있게 전국 46곳 헌혈의 집으로 넓힌 탓입니다. 어떤 분들의 혈장 공여가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완치 후 3개월이 경과된 분들 중에 만 17세부터 69세 대상자분들이 혈장 공여가 가능하십니다. 완치자의 혈장 내 중화항체 수치는 감염 후 3, 4개월까지 가장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공여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혈장 공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 접수를 하고요. 그 이후에 헌혈의 집에서 세부 일정을 공여자분들과 조율 후에 헌혈장 공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공여 대상자는 체열에 앞서 재감염이나 타 질병 여부 같은 몇 가지 사전 검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기인 3개월이 지난 완치자들이 많아진 현재는 별다른 검사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그 재감염 여부나 비형 감염 같은 질병 여부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올해 3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전산을 통해 혈장 공여자의 완치 후 3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후에 검사하는 항목들에서 B형 감염, C형 감염, 매독, 에이즈 등과 같은 검사를 실시를 하고 이상이 없는 혈액에 대해서 혈장 공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재창출 분야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약물 재창출은 FDA가 승인한 약물 중에 코로나19 치료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기초연구,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약 5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기간인데 이것을 다 생략하고 기형의 인치 안정성이 검증된 거기 때문에 짧은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당시 주요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것은 에이즈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였는데요. 현재 이 치료제들은 임상 시험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내지 못해 치료제 후보군에서 멀어진 상태. 최근에 주목받는 건 에볼라 치료제입니다.
렘데시비르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가 증식하는 데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인데요. 그러니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병행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일부 막아주는 것 같다라고 돼 있기는 한데, 미 국립보건원 임상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과 사망률은 각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이 약의 수입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해당 약물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약처는 올해 6월 특례 수입을 승인합니다. 의약품 특례 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처하고자 아직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효과를 봤을까요? 입원 기간과 치명률을 일부 줄이는 등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경증 환자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산소 치료를 요하는 폐렴이 있는 환자에서 렘데시비르 치료군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가 나서 현재는 가장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실제 코로나19 표준 치료제가 되기 위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환자 치료 관리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물을 투여받은 확진자들의 호전이나 악화에 대해서 규모만으로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더 오해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좀 더 잘 설계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의의 결과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혈장 치료제와 함께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란 바이러스의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그 항체 치료제를 투여함으로써 바이러스가 그 항체 치료제와 결합해서 사람의 세포에 결합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인체의 세포 내로 들어와서 증식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치료제입니다. 혈장 치료제와 달리 항체 치료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 개발이 된다면 더 널리 보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좀 더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확진자가 많은 숫자가 헌혈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량 생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대량 생산도 가능을 하고 또 효과가 있는 항체를 더 농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에 들어있는 항체 양보다 항체 치료제에 있는 항체 양이 훨씬 더 고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항체 치료제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국내에서도 항체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임상 1상 완료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식약처는 좀 더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9월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증 환자 대상 임상 1상은 지난 8월 25일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환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식약처에서 임상 시험 계획 2, 3상을 심사 중이며 9월 중에는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 외에도 수많은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몰두 중입니다. 임상 건수나 진행 단계로 볼 때 백신보다 활발한 편.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승전보를 전하며 코로나19 종식에 한 발 다가갈까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 확보될 때까지 예산과 제도 개선을 동원해 끝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최초는 아니더라도 국가 책임하에 개발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입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하루빨리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